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잔해란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잔해란 낱말 우리가 가끔 쓰죠. 근데 이 잔해란 낱말과 물자를 붙인 잔해물 두 개가 어느 것이 맞느냐, 둘 다 맞느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남 전단 풍선 잔해물 발견했다. 그렇죠? 그리고 추락 중인 우주 발사체 잔해물이 떨어진다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하수구 막힘 잔해물 제거, 여기에서 잔해물이라는 게 제대로 쓰여졌느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대남 전단 풍선 잔해물 발견을 대남 전단 풍선 잔해 발견이라 하면 맞느냐 틀렸느냐,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 우주 발사체 잔해물인가 우주 발사체 잔해인가, 그렇죠? 또 아파트 하수구 막힘 잔해물인가 하수구 막힘 잔해인가. 네. 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글자를 볼까요? 잔해라는 말은 남는다는 뜻이에요. 남을 잔, 그렇죠? 또 잔인하다 할 때도 쓴다. 그리고 해는 뼈를 얘기한다, 그렇죠? 남을 잔은 부서진 뼈 알이란 글자예요. 자, 뼈가 부서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부수 이름은 죽을 사변이라고 한다. 여기에 이렇게 비수비를 하면 죽을 사자가 되죠. 그래서 죽을 사자를 만드는 변이라 해서 죽을 사변이라고 하는데, 글자의 훈과 음은 부서진 뼈 알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쌓일 전이다 또는 해칠 잔이다. 발음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되죠. 뼈 해자는 뼈 골자와 발음을 나타내는 돼지 해자다. 예. 이것은 돼지란 뜻도 있고, 요즘은 이제 천간, 천간에 많이 쓰는 그런 글자다. 돼지라는 것은 돼지 시자도 있죠. 돼지 시도 있고 돼지 해도 있다. 이것은 돼지 전체 모양을 본뜬 글자고, 이것은 돼지를 이렇게 머리와 몸통, 발로 이렇게 구분해서 도축한 모양이다. 그래서 좀 뼈대의 모양이 있다 이렇게 되죠. 뼈 해자다. 그러면 잔해라는 것은 남아있는 뼈라는 것이에요. 네. 살은 이렇게 다 없어지고 뼈다구만 남아있다 이렇게 되죠. 국어사전을 보니 썩거나 타다가 남은 뼈를 얘기한다. 예문을 보니 그곳에는 병사들의 잔해가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다. 또는 부서지거나 못쓰게 되어 남아있는 물체, 이것이 잔해다. 구조되는 추락한 비행기의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다. 또 비유적으로 혹독했던 어떤 현상이 남긴 흔적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이다. 그것이 잔해다. 일제 식민 통제의 잔해가 남아있다. 자, 결국은 사전을 보면 잔해라고 해서 뼈다, 물체다 이렇게 다 있어요. 자, 굳이 물자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이 안에 이미 해자라는 글자 안에는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잔해에다가 플러스 물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앞에서 뜻으로 보면 썩거나 타다가 남은 뼈, 이걸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뼈 물건이다. 붙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부서지거나 못쓰게 되어 남아있는 물체에 또 물건이다. 이것도 중복이다. 필요 없다. 비유해서 어떤 현상이 남긴 흔적이다. 글쎄요, 흔적이라면 흔적으로 충분할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흔적이 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잔해라는 것의 해자가 어떤 특정 물건을 얘기한다. 남아있는 물건이다. 그렇죠? 뼈 자체가 물체죠. 그래서 물을 붙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잔해물이라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역전 앞과 마찬가지다. 역전에 이미 앞이란 뜻이 있다. 그렇죠? 외가 집 할 때 집을 안 해도 된다. 그냥 외가라고 하면 된다. 가에 집이란 뜻이 있다. 약수물, 이미 물이 물 숫자가 있다. 약수로 된다. 약수가 많다. 그렇죠? 해변가, 이 변이 가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닷가 하면 해변 이러면 되죠. 물론 바닷가 할 때는 가를 붙여야 되겠지만 해변가는 할 필요가 없다. 해변이다. 이러한 잔해물도 마찬가지다. 해자 속에 이미 물건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잔해라는 말을 쓸 때 좀 구체적으로 다가와야 된다. 물자가 필요 없다. 이것을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앞에서 본 대남 전단 풍선의 잔해물 필요 없다. 잔해 발견했다. 네, 풍선의 잔해라면 저도 조금
좀 부자연스러운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잔해물은 물자는 필요 없다는 것을 일단 강조하기 위해서다. 추락 중인 우주 발사체 잔해가 떨어지면 이걸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굳이 물이 필요 없다. 잔해. 네, 우리가 한자로 해자가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고 쓰다 보니까 뭔가 물건이다. 그래서 물자를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이 해자 속에 이미 물건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아파트 하수구 막힘 잔해물 제거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잔해도 별로 좋지 않고 어감상 이것은 쓰레기가 아니냐. 하수구 막힌 쓰레기를 제거하면 되지 굳이 잔해라고 써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런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낱말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때 한자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낱말도 있습니다. 잔해. 해친다는 뜻의 잔해. 이것은 잔인해물이다. 이것을 줄임말이다. 잔해라고 한다. 사람에게 인정 없이 아주 모질게 군다. 이것이 잔인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해물, 물건을 해친다. 이렇게 해서 잔인해물이라는 것이 줄여서 잔해가 되는데 이 낱말을 쓸 일은 별로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유사한 말로 우리가 잔재라는 말을 많이 하죠. 재 자체가 찌꺼기예요. 그렇죠? 남은 찌꺼기다. 쓰고 남은 찌꺼기다. 그래서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이나 생활 양식의 찌꺼기를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봉건주의의 잔재를 청산한다. 일제시대의 잔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이때도 잔재물이란 말은 별로 필요가 없다. 그런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잔재물이란 낱말이 있어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잔해는 낱말이 있는데 잔해물이란 낱말은 없는데 잔재에는 잔재물이란 낱말이 사전에 일단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거나 버려진 물건을 얘기하는데 왜 여기에는 물이 붙고 잔해에는 물이 안 붙느냐 하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국어사전에 잔해물이라는 것은 없고 잔재물이라는 것은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글자를 잠깐 볼까요? 자, 이것이 남을 잔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잔인할 잔이다. 대체로 잔자가 들어가는 낱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크게 이 두 가지의 뜻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대체로 우리가 낱말에서 어떤 경우에는 남는다는 뜻이다. 어떤 경우에는 잔인하다는 뜻이다.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잔량이다. 남은 양이다. 그렇죠? 잔류한다. 남아 머무른다. 그런 얘기죠. 잔반이다. 남은 밥이다. 잔설이다. 남은 눈이다. 잔액이다. 남은 돈이다. 금액이다. 잔업이다. 그렇죠. 남은 일이다. 잔여. 여도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잔여. 잔재. 남은 찌꺼기다. 잔존. 남아있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 잔향. 소리예요. 음향. 남은 소리. 여운이다. 그렇죠. 오늘 나오는 잔해. 남은 뼈다. 폐잔. 폐하여. 그렇죠. 폐하여 남아있는 것을 폐잔. 폐잔병. 이렇게 하죠. 상잔이라는 것은 서로 잔인하게 싸운다. 상잔. 민족 상잔. 동족 상잔할 때 이렇게 서로 잔인하게 싸우는 것이다. 잔인하다. 잔인하다. 인도 잔인하다는 그런 의미다. 잔학하다.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잔해. 아까 앞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남고 잔인하게 하고 사람을 잔인하게 하고 물건을 해치는 것을 잔해라고 한다. 잔혹하다. 잔인하고 혹독하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잔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 자, 이 잔의 오른쪽에 있는 것은 쌓일전이다. 네, 쌓일전. 그리고 해친다. 또 깎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세금자를 붙이면 돈을 뜻한다. 돈전이다. 금전이다. 그렇죠? 밥식자를 붙이면 전별한다. 헤어지기 전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을 전별이라고 한다. 전별. 그때 주는 돈이 이제 전별금이다. 이렇게도 하죠. 네. 자, 아래에 그런 명을 붙이면 잔을 뜻한다. 예. 커피잔, 물잔 할 때, 등잔. 그렇죠? 삼순을 붙이면 얕다. 물이 얕다. 그래서 얕을 천박하다. 얕고, 이것도 열다. 그렇죠?
알족을 붙이면 밟는다는 뜻이에요. 실천한다. 네, 그리고 조개표를 붙이면 천하다. 천민이다. 나무목을 붙이면 잔도를 얘기합니다. 잔도. 어떤 절벽 옆에, 그렇죠? 절벽 같은데 옆에 이렇게 만든 다리를 잔도라고 한다. 그리고 대나무죽을 붙이면 찌지전이다. 찌진. 어떤 부전지 할 때, 그렇죠? 막 그때 쓰는 것이 이런 전자가 된다. 자, 뼈 해자는 네, 해골이다. 해골. 그렇죠? 네. 유해다. 유해할 때. 형해다. 형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형체만 있다. 모양만 있다. 겉모양이다. 겉모양과 뼈, 형해라고 한다. 그래서 내용, 실질이 별로 없다. 예, 실질이 없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형해화가 됐다는 것은 뼈다구만 남아있고 내용이 없다. 껍데기뿐이다 할 때 형해화가 됐다. 네. 걸해. 걸은 빈다는 뜻이에요. 달라고 비는 거. 걸인. 예. 걸인 할 때 걸. 그래서 내 뼈를 주세요. 내 해골을 달라는 뜻이에요. 해골을 구걸한다. 걸, 해골 같은 말이에요. 해골을 구걸한다. 이것은 이제 옛날에 어떤 신하가 임금이 일하락하면 일을 해야 되죠. 조정에 나와서. 근데 나이가 너무 들면 이제 은퇴를 하고 싶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심신은 임금께 바친 것이다. 몸과 마음은 내 임금께 다 바쳤다. 그렇지만은 해골은 돌려달라. 해골은 나 이제 곧 죽게 생겼다. 얼마 살지도 못하니까 나를 좀 놓아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돌려달라는 뜻으로 늙은 재상이 벼슬을 내놓고 은퇴하기를 임금에게 주청하더니, 자, 예전에 아주 연세가 많은 엘더가 정성이 이제 저를 이제 이 국사에서 좀 놓아주십시오. 해골은 돌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걸해 또는 걸해골이다. 사기에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늙은 노신이 임금께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물러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돼지 해자가 나왔죠. 말서문을 붙이면 갖춘다. 또 마땅히란 뜻이에요. 당해, 해당된다. 당해, 막 이럴 때 쓴다. 입구자를 쓰면 기침한다. 기침해. 해수, 이것도 기침이다. 수도. 백일해, 그렇죠? 백일해. 흑토를 붙이면 지경이다. 땅 끝을 얘기한다. 해자, 예.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인공으로 만든 목 같은 것을 이제 해자라고 한다. 아들 자자 붙이면 어린아이 해다. 그렇죠? 아해. 아이의 잘못이다. 아해를 쓰지 말고 아이로 쓰라. 이렇게 되죠. 말맞자를 붙이면 놀란다는 뜻이에요. 놀랄해. 해괴하다. 놀랄 정도로 괴상망측하다. 괴상하다. 망은 없다. 그렇죠? 측량한다. 어떻게 살필 수도 없다. 예측할 수 없다. 너무나 놀랄 정도로 괴상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해괴망측이라. 네, 오늘 한중일 한자 잔해는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글자다. 잔자가 신자체와 간체자가 좀 다르다. 신자체와 간체자도 좀 다르죠. 이렇게 신자체는 주글사변에 이렇게 선을 3개를 긋고 그렇죠. 이렇게 한다. 이 창과자가 2개가 붙어 있죠. 그런데 중국의 간체자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하고 긋는다. 획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신자체다. 네,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잔해라고 했다. 해자에 이미 물체가 들어있으므로 잔해물이라고 하는 것은 역전앞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가급적 앞으로는 잔해물이라고 쓰지 마시고 잔해를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